혹시 나는 좀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특권의식이라는 게 우리 사회와 또 우리가 일하는 조직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거대한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코끼리 등에 딱 붙어있던 모기 한 마리가 찌찍 혀를 차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어휴, 우리들 무게를 못 버티네. 정말이지, 이 터무니없는 자기 중요성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방금 그 모기의 생각이 바로 그게 특권의식의 핵심입니다. 나는 남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뭐랄까 좀 위험한 착각이죠. 사실 이런 모습, 뉴스에서나 나오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재벌 2세, 3세들, 또 국민 세금으로 초호화 출장 떠나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까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들의 생각은 딱 세 가지 심리적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공감 능력의 부족, 그리고 착취.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르시시즘인데요. 이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데요. 바로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 같은 건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착취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특권의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특권의식이라는 게 단순히 저 사람 성격 참 못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믿는 그런 선민사상처럼 작동해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사회 전체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들끓게 되고요.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죠. 정치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결국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파괴적인 영향은 사회에서 그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그야말로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요. 서로 믿고 협력하는 문화? 어림도 없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ESG 경영 있잖아요. 그걸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이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이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내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내 평가를 하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죠. 모두가 상처 입는 대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 전략적인 해법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네 가지 아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윗선에 알리는 겁니다. 그냥 상사가 너무 싫어요. 이런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랑 사례를 차곡차곡 모아서요. 인사팀이나 노조 아니면 익명 게시판 같은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칭찬을 쓰는 방법이에요. 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짝 띄워주는 게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아니다 싶은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피드백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건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입을 열기 전에 최소한 3번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자존심을 직접 건드리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행동은 재빠르게.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감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특권의식이 통하는 문화를 바꾸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